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중반의 리딩을 제가 잠깐 해드렸었는데 6월 28일, 6월 29일 뉴문이에요. 뉴문이 7도 각도로 계자리에서 벌어져요. 카이퍼 벨트에 속한 행성들이 계자리와 카디널 T 스퀘어가 돼요. 이거는 카디널 그랜드 크로스라 그래요. 왜냐하면 계자리가 카디널 사인이에요. 그래서 카디널 그랜드 크로스다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6월 18일이에요. 14일 날 풀문이 있었죠. 풀문이 사수자리에서. 그것도 주피터가 담당하는 자리예요. 굉장히 많은 진실들이 드러나고 법적인 진실이 드러난다든지 좀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감정이 극대화되고 사람들이 불안해지고 긴장이 팽팽해지고 안정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감정이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27일 날은 화성이 산양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에리스라는 행성은 에리스의 산양자리에 25도 각도로 돼 있어요. 화성이 평상시의 각도가 아닌 23도 각도로, 그러니까 out of bound예요. 이거는 23도 각도로 south 북쪽이나 남쪽으로 에클립틱에 위치할 때 이거는 10월 달까지 어마어마할 거예요. 엄청 많은 일들이 폭력적이고 뭔가를 분열이 일어나고 또 revolution이 아니라 그러니까 violence, 폭력적인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에리스는 플루토와 90도 각도로 계속 2020년 이후로 쭉 가요. 그러니까 2020년도 2021, 22, 10월 달까지 90도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 에리스라는 행성은 한번 어떤 각도가 되면 그 행성과 뭐 몇 년간 그런 각도가 되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으니까 거의. 이제 천왕성은 27일 날은 정확하게 27도 각도가 되기 시작해요. 또 그렇게 해서 한두 달 머물러요. 거기서 27도 각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7, 8월에 어마어마한 어떤 또 사건들이 생길 거라고. 6월달 마지막 주 역시 화성이 에리스와 만나고 에리스와 화성은 둘 다 산양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산양자리를 담당하는 행성이 화성이에요. 화성과 에리스는 똑같은 에너지를 가진 행성들이에요. 둘 다 전쟁, 폭력, 뭔가 실행하려고 하는 진취적이고 용감하고 무모하고 이런 그래서 케이아스를 마구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들이. 거기다가 에리스가 유라너스에 같이 만나서 이렇게 있는 이 시간에 지난 몇 년간 어마어마한 시위들이 있었고 집회가 있었어요. 온 세계 다. 하나 끝나기 무섭게 다른 데서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잠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어요. 지구에. 화성이 7월 1일 날 정확하게 명왕성과 플루토와 90도 각도가 돼요. 정확하게. 거기다가 에리스와 에리스는 만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다른 어떤
폭발적인 그런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뭔가 즉흥적이고, 그러니까 생각을 사람들이 해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많이 받을 때는 무조건 확 하고 싸우고 들고 들어가고 일을 벌리고 보고 일을 저지르고, 거기다가 또 네가 힘이 더 세네 내가 힘이 더 세네 하고 또 싸워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그런 영향력이 앞으로 들어온다 그랬었어요. 그게 작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전쟁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 전쟁을 뜻하는 거예요. 파워플레이예요. 이게 월드 엑시스에 캔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세계를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이에요. 이거는 물론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이 팽팽하게 양보를 하지 않는 그런 영향을 받게 돼요. 사람들과 정부가 싸우고,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단체와 단체가 싸우고, 불행하게도 제가 지금 보니까 싸움은 부추기면 안 돼요. 특히 자기 편들이 싸울 때는 조용히 내버려둬야 돼요. 가라앉게, 스스로 해결하게. 그리고 태양과 달이 8도 각도로 블랙문 릴리어스에, 블랙문 릴리어스도 역시 캔서 자리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월드 엑시스라 그랬어요. 월드 엑시스. 그런데 다 같이 블랙문, 릴리어스, 선, 문. 블랙문이라는 건 사실은 행성이 아니에요. 지구에서 달이 가장 먼 시기, 그런 위치를 블랙문이라 그래요.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이때는 블랙문이 어마어마한 파워풀하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돼요. 한 사인에서 이 블랙문은 9개월씩 머무르는 영향을 끼쳐요. 근데 신기한 게 이게 사람의 임신 기간이에요. 임신 기간.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 기간이 게스테이션이라 그래요. 게스테이션. 그러니까 휴먼 게스테이션, period of human gestation. 그러니까 인간의 가임이 아니고 임신 기간이죠. 아기를 낳을 때까지의. 그게 캔서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캔서 자리가 제가 그랬죠. 아기들도 되고 나라도 되고 국가도 되고 감정도 되고 pregnancies, abortions, miscarriages, 유산, 또 낙태, 이게 다 된다 그랬죠. 아마 거기다가 6월 28일 날 대법원에 그 로우 앤 웨이드라는 그 문제가 대법원에 가요. 미국에서. 이거는 200년, 300년을 되돌리자고 하는 짓들이에요. 미국이. 제가 그랬죠. 미국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보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왜? 기독교가 바탕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이에요. 그 사람들은 진보적일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의 사상을 붙들고 매달리고 거기에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보적일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언가를 새로운 걸 깨부수고 진취적으로 나가고 모험을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그런 사람. 그런데 대법원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누군가가 슬쩍 내보낸 거예요. 이런 짓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낙태하는 것은 임신한 여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변해요. 제가 바티칸 2차 카운슬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바티칸 공회에서 얼마나 많은 법을 바꿨는지, 캐톨릭 교회에서. 옛날에 믿던 걸 바꾼 거예요. 진리는 영원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꿔요, 자꾸. 왜? 사회가 변하니까. 그래서 천주교는 따라가고 있어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 그런데 개신교는 2000년 전 마르틴 루터가 신부복 벗고 나오던 그때 거기 매달려서 그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You gotta done and over.
이 사람들 지금 중국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 촥촥촥촥 살아가고 있는데 이놈의 나라에서는 그 기름 장수들 말을 믿고 개발 못하게 하고 그런 식이에요. 미국은. 여기서 사는 분들은 미국이 얼마나 보수적인 나라라는 걸 아시죠? 그런데 그것도 아는 사람만 알지 자기가 보수적인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보수적인지. 저는 제가 인정을 해요. 제가 보수적인 면이 많다는 것을. 저도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보수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를 깨부수고 나왔겠죠. 그게 굉장히 큰 하이라이트이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로우 앤 웨이드가 만약에 페더럴 거버먼트 레벨에서 그 그러니까 수프림 코트에서 대법원에서 합법화가 돼버리 그러니까 낙태를 못하게 법으로 정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에 어느 주에 사느냐에 따라서 지네 맘대로 하는 거예요. 주가 여기서 낙태해도 된다. 연방정부 그랬지만 우리는 해도 된다. 그러면 돈 있는 놈들은 비행기 타고 가서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없는 사람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들은 쇠 옷걸이 찢어가지고 또 뱃속에다가 애기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처럼 목숨을 잃게 했죠. 염증 나가지고. 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펀더멘털 크리스찬들이. 이거는 그리고 동성애자들을 막 그 끔찍하게 그렇게 막 옛날에 마녀 사냥하듯이 저는 이 종교를 믿는 것은 참 좋은데 누구든지 어느 종교든지 모슬럼들 보세요. 폭탄을 메고 막 가서 휴먼 밤이에요. 그냥 다 죽여요. 자기도 죽고. 그 제정신으로 안 보이죠. 제 눈에는 종교들이 다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모슬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 눈에는 다 똑같이 보여요. 다 미쳐서 날뛰는 사람들로. 종교 없는 사람들은 종교 가지고서는 날뛰는 사람들 보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게 좀 덜하지만 중들 하는 짓 보세요. 중들도 개개인이 썩을 대로 썩은 사람 천지예요. 종교라는 이름 아래. 그래서 저는 종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정신줄을 놓으면 안 돼요. 어느 종교를 믿든지. 거기서 좋은 것만 믿으세요. 좋은 것만. 미국은 하여간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이제 자꾸 벌어질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사실은. 중국은 처진 나라고 후진국이라고 지금 이미 미국에선 생각하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저 중국 저거 뭐 공부들도 못하고 뭐 저런 것들이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디지털화를 다 시키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솔직히 어떤 면으로 보면 더 야만적이에요. 미국이. 동물들이 조금만 뭘 하면 야생동물을 다 쏴 죽여버려요. 중국에선 적어도 동물들을 그렇게 야생동물들을 막 쏴 죽이지 않아요. 개개인들은 숨어서 하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코끼리들이 다 여행을 떠나니까 쫓아가서 다 먹을 걸 다 주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냅뒀어요. 전 그걸 보고 다시 봤어요. 중국을. 다시 봤어요. 솔직히. 그리고 호랑이가 사람을 콱 하고 밀치고 갔는데도 다시 잡아서 훈련을 또 훈련을 시켜요. 사람이 이제 공격 못하게. 미국 같아서는 벌써 쏴 죽였어요. 미국은 하여간 총으로 죽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놈의 나라는 총으로 멸망을 할 거예요. 제가 장담을 해요. 총을 너무 좋아해요. 동물이 동물처럼 살지 그러면 동물들이 산속에서 사는데 인간들이 거기 가서 걸어다니고 뭐 하다가 동물이 죽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그럼 걔네들 집이에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찾아가지고 동물을 몇 마리씩 죽여요. 그 죽인 동물을 찾을 때까지. 이게 야만 족속들이 할 짓이지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캐나다도 그렇고 캐나다도 보통 야만스러운 나라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 물개들을 막 껍질을 막 뺏겨요. 그 애기들. 하얀 물개들. 야구방망이로 막 두들겨 패서 죽여요. 그렇게 잔인한 것들이에요. 인간들이. 적어도 중국에선 그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뭐 야생동물 먹는 건 먹지만 그건 개인들이 뒤에 숨어서 하는 거고 정부 쪽에서는 하여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울 건 배워야 돼요. 아무리 야만국이라 해도. 근데 미국은 제가 볼 때는 하여간 미국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나라예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지만 이 나라는 문제가 너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망조가 들었구나 제가 그러는 거죠. 저는 그 낙태법을 허락을 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가 카드를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긴장이 극도로 되는 시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카드로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이게 오버턴이 될지 안 될지. 뭐 제가 임신을 할 수 있는 임신을 뭐 관심을 두고 있으면은 읽어봤겠죠. 하지만 저는 관심이 없으니까 안 읽어본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이때는 absolutely uncompromising. 그러니까 합의를 하질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합의를 하질 않아요. 양쪽 다 팽팽하게 절대로 양보 못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팽팽하게 그렇게 가요. 절대로 양보 못해. 거기다가 하지가 서머 솔스티스가 주피터 에리스 목성 에리스가 4분 동안 근데 그 영향력이 4분 동안 90도 각도인데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그래서 캔서 계자리의 감정의 폭발 이런 걸 가져오겠죠. 그리고 화성과 에리스와 플루토가 다 각도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나쁜 각도들 되는 거는 사람들이 다 팔깍지 딱 끼고서는 다 서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그런 각도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저게 있죠. 제가 해왕성을 말을 잘 안 했지만 파이시스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넵튠이. 몇 년 더 들어가 있어요. 홍수와 가뭄이 극단적으로 계속될 거예요. 홍수와 가뭄. 극단적인 가뭄. 극단적인 홍수.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해왕성이 이제 28일 날 요번 달 28일 날 역행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멈추게 돼요. 행성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서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은 움직이는데 얘는 서니까 레트로그레이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트로그레이드라는 행성이 뭐 레트로그레이드를 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표현을 애스트롤로지 공부할 때 레트로그레이드 한다 그래요. 해왕성은 어떤 뜻이 있는 행성이냐면 약, 그러니까 drugs, 그리고 toxicity, 그러니까 독성, 또 물, 또 flood, 홍수, 그리고 헷갈리는 거, 혼란스러움, 그리고 또 바이러스도 돼요. viruses, 그리고 disease도 돼요. 그리고 pollution in water, 그러니까 물의 독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떤 때는 각도에 따라서 해설을 조금씩 적용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해왕성은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속임수, 거짓말, 비밀, 그리고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비밀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때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마어마한
드라마들을 우리가 지금 벌써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드라마. 완전히 드라마가 드라마 애프터 드라마 애프터 드라마. 연속적으로 드라마가 돼요. 거기다가 유라너스는 천왕성은 노스 노드. 천왕성과 노스 노드와 화성이 8월 1일 날 트리플 컨정션이에요. 셋이 만난다 그랬죠, 제가. 그게 정확하게 만나는 게 8월 1일 날이에요. 이거는 폭발적이고 극단적이고 과격하고 즉흥적이고 뭐 그때 가서 인터넷이 뭐 그냥 한 나라가 뭐 다 그냥 멈춰버린다든지 뱅킹에 무슨 해킹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큰 진실, 깜짝 놀라는 진실이 펑 하고 터져 나온다든지 그런 거예요. 노스 노드는, 북쪽 노드는 우리의 미래예요, 미래. 단체, 우리 전체적인 미래, 지구의 미래, 우리들의 미래. 한 사람 한 사람 뜻보다도 사우스 노드나 북쪽 노드, 남쪽 노드, 북쪽 노드는 항상 단체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는. 아마 우리들은 이 힘든 시간을 몇 년 지나고 나면 fourth dimension,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청소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벌써 이 괴로운 시간을, 이 사람이라는 게 힘든 시간을 자꾸 지나다 보면 성장을 해요. 정말로 그래요. 편안하게만 살던 사람들은 영적인 게 뭔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좀 고생을 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겪은 사람이 뭔가를 깨닫고 영적으로 되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처님은 그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깨달음을 그렇게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명왕성이 정확하게 27도 각도로 되던 2월달, 그때 제가 미국의 플루로 리턴을 대여섯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전에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미국의 플루로 리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다. 온 세계가 다 그냥 흔들려 버렸어요. 그런데 2월달만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고 7월달, 12월달 두 번 더 남았어요. 또 어떤 일들이 또 벌어질지 저도 몰라요. 각도가 그렇게 된다는 것만 알고 큰일이 일어날 것만 알아요. 그리고 해왕성의 리턴도, 넵튠의 리턴도 있어요. 미국에 곧. 그때 미국의 해왕성 리턴했을 때 시빌워가 있었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던 그때처럼 해왕성의 위치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만 해드릴 뿐이지 저도 다 크리스탈 볼로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리딩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